전번 시간에 이어서 고혈압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혈압이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가, 그 혈압을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혈압이라는 거는 이제 심장에서 혈액을 이제 내보낼 때 그 혈관 벽에 닿는 이제 압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혈관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죠? 이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심장에서 이제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이제 나갈 때 이 혈관 벽에 받는 압력을 우리가 이제 혈압이라 그러죠, 보통. 그러면 이제 이 혈압이라는 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정상 혈압을 이제 120에 80으로 이제 병원에서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혈압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냐 이거죠. 사람마다 이제 혈압이 틀리고, 이제 같은 사람이라도 이제 또 시간마다 틀리고, 뭐 시간이 아니라 뭐 지금 금방 재도 또 틀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이제 왜 생기는지를 이제 한번 알아보는 게 이제 고혈압을 이해하는데 이제 순서가 될 거예요, 그죠? 혈압은 일단은 이제 심장이 이제 수축 이완하면서 이제 생기는 거니까 심장의 이제 수축력이 먼저가 될 거예요, 아마. 수축력. 이제 심장이 이제 이렇게 수축할 때 그 압력에 의해서 아무래도 심장의 수축력이 세면은 혈액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죠? 수축력이 세, 그는 그 강도에 따라서. 그럼 이제 아마 이게 첫 번째, 물론 이제 순서는 뭐 어느 게 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요소를 몇 개 꼽아보자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액량이 있겠죠. 이제 혈관이 이제 쭉 있잖아요. 그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만 킬로 정도 되는 그 길이의 혈관이 있다고요, 우리 몸에는. 그 혈관 안에 혈액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도 이 받는 압력이 틀려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혈액량이 또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혈액의 상태. 혈액의 상태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지방질이 많다거나 뭐 당이 많다거나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혈액이 진행되는데 조금 방해를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럼 아무래도 혈관벽에 받는 압력이 또 많아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의 상태가 있겠죠, 그죠? 혈관의 상태.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성이 있으면 아무래도 혈압을 덜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이제 딱딱해졌다 그러면 아무래도 혈압이 많이 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혈관이 이렇게 직경이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아무 여기 것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이제 뭐 찌꺼기들이 이렇게 막혀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이 구멍이 좁혀져 있으니까 혈액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죽같이 생긴 게 있다라서 죽상, 뭐 경화라 그러죠. 이제 동맥경화, 뭐 죽상경화 이런 게 다 비슷한 말인데, 하여튼 혈관에 그 내경이 이제 좁혀져 있으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혈압을 올리는 요소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마지막에 이제 모세혈관이 있다고 그죠? 모세혈관이 있고, 모세혈관 다음에는 이제 세포가 있어, 그죠?
이제 세포하고 마지막에 모세혈관에서 이제 그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장에서 동맥에서 점점 이제 가느다란 세동맥으로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쪽에 모세혈관이 막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세포하고 이 대사가 잘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도로라고 생각하면은 그 아침 출근 시간에 이제 차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도로는 한정돼 있고 도로에 달리는 차들이 많으면 그 교통 혼잡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차가 못 가면 뒷차도 못 가듯이, 그죠? 여기서 진행이 안 되면은 여기 압력이 이쪽으로 미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모세혈관이나 세포가 제대로 대사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말초 저항이라 그러죠. 혈액이 지나가는 말초 쪽으로 그 어떤 장애가 생기면은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대충 중요한 거는 이 정도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과연 이제 어느 게 고혈압을 만들고 또 그 고혈압이 나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혈압이 높다 나쁘다 이거를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혈압이 올라가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심장의 수축력이나 혈액량이 많은 거는 혈압을 올리기는 하지만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혈압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심장에서 이 세포까지 필요한 물질을 보내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심장의 수축력이 강하고 혈액량이 많을수록 세포 쪽엔 유리한 거죠. 그죠? 이쪽에서 필요한 물질을 제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심장의 수축력이 약하고 혈액량도 적으면은 이쪽에 필요한 물질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혈압약이라는 게 이 혈액의 상태를 개선하는 거하고 혈관의 상태를 개선하는 쪽의 약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정한다는 거죠. 심장의 수축력, 심장이 이렇게 힘세게 이렇게 쭉쭉쭉쭉 짜줘야 되는데 이거를 천천히 짜게끔 만들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베타 차단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량을 줄인단 말이에요. 혈관 안에 있는 혈액량이 많으니까 소위 이제 이뇨제라는 걸 쓰죠. 그러니까 소변으로 피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피예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혈액의 뭐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물이고 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내 가지고 혈액량을 줄여서 혈압을 내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혈압약이 되는 게. 그러니까는 혈압의 120에 80에는 이렇게 해서 맞춰줄 수 있지만 이 상태를 고쳐야지 진정한 고혈압을 고치는 거지, 이거를 조정해 가지고 혈압을 내리는 거는 크게 봐서는 우리 몸이 더 망가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세포가 충분한 대사를 하기에 필요한 어떤 물질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생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생기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병을 이렇게 고혈압, 당뇨, 뭐 심장병 이렇게 딱 논아보게 되면은 이런 게 안 보이지만 그 병들이 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게 눈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고혈압 치료를 혈압약에 의해서만
혈압약을 의지하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양보해서 제 생각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지만 제가 이제 이치적으로 설명하기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혈압약을 드시지 마시라 이런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심리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혈압약을 못 끊으시는 분들이 이 심적으로 이제 그 혈압약을 끊으면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이제 공포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게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혈압약을 계속 드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다른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혈압약이 뭐 자기한테 어떤 위안을 준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끊는 거는 이제 본인의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이 두 개를 고쳐서는 안 되고 혈액의 상태와 혈관의 상태를 고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내 생활 습관을 바뀌어갖고 혈액에 있는 그 모든 그 어혈이 되는 물질들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의 상태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시간도 걸리고 본인이 노력이 필요하죠. 혈압약이라는 거는 그냥 뭐 시간 맞춰서 먹으면 되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요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신요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병행해서 해야지만 고칠 수 있고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원리를 알려 드렸죠. 그죠? 이거를 고쳐가지고는 근본적인 고혈압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혈압이라는 게 혈압이 단지 높다 이게 문제가 아니겠죠. 그죠? 뭐 혈압 높은 게 무슨 문제야. 그죠? 근데 고혈압 때문에 일어나는 합병증 때문에 그렇죠. 그죠? 주로 이제 제일 이제 합병증 중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뇌 출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병이죠. 그죠? 이게 이제 중풍이니까. 흔히 이제 우리는 스트로크 그래서 이제 중풍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혈압이 높으면 그 압력 때문에 혈관이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사가 결정되는 게 이 뇌란 말이에요. 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심장마비하고 뇌출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생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그죠? 시간이 아주 촉박한 그런 병들이죠. 그죠? 근데 이제 뇌출혈 말고 중풍에는 뇌가 막히는 게 있죠. 혈전이. 그죠? 혈전 때문에 터지는 게 있고 막히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이제 잘 이제 요거를 이치를 아셔야 되는 게 옛날에는 이 뇌가 터지는 거, 출혈하는 게 한 90% 정도고 이 뇌가 막히는 거, 뇌경색이라 그러죠 보통. 이제 딱딱할 경우자 이제 막힐 색자예요, 그죠? 그럼 이제 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 막혀도 그 다음에 있는 세포는 그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터져도 마찬가지죠. 혈액이 일로 갈 수 없으니까,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 뇌출혈이 뇌경색보다 더 많았어요, 이렇게, 보통.
근데 이제 요즘 시대는 이게 역전이 된 거죠. 반대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혈압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혈압약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니까 이 터질 염려는 없어진 거죠, 그죠? 줄었고, 그 대신에 혈압을 낮추면 혈액 속도가 느리니까 터지진 않을지언정 막힐 확률은 더 높은 거죠, 그죠? 혈관 상태가 두 개 다 나쁘단 말이에요. 두 개 다 나쁜데 혈압이 높은 경우하고 낮은 경우가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의사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혈관이 터지는 것보다는 막히는 그 중풍이 더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장은 터지는 경우가 없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없다고 봐요, 그죠? 단지 이제 심장 마비가 되는데 심장 마비도 결국은 막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죠.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은 근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근육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근육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혈관이 관상동맥이에요. 이게 관은 머리에 쓰는 뭐 왕관이나 이런 거죠.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관상동맥이에요. 그래서 그 심장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혈관이 대동맥이거든요. 근데 대동맥이 나오자마자 여기서 이제 펌핑을 해서 이렇게 대동맥이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근육으로 좌우로 이렇게 그 혈관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관상동맥이는 관상동맥.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관상동맥이 막히면 이 수축을 심장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심장마비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협심증이라 그러죠, 그죠? 협심증이라 그러고 또 심근경색, 그죠? 심근이 이 근자가 이거 뿌리근이 아니고, 그죠? 근육근자, 경색. 딱딱하게 이제 막혔다는 거죠, 그죠? 심장 근육이 경화가 돼서 막혀서 심근경색이라. 그러니까 심근경색은 이제 좀 중한 정도고 협심증은 조금 약한 거죠. 그러니까 협심증이 왔을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시 통과가 되죠. 순간적으로 혈류가 공급이 안 되다가 집게 그때다가 이제 제대로 되는 게 이제 협심증이고, 심근경색은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돌아오고 이제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게 심근경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밤사이에 이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되게 다 이 심근경색이 많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뇌경색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주무시다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뇌하고 뇌하고 심장하고 폐, 이게 양장기예요. 이 세 가지는 거의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개가 작동을 안 하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 이제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사망 진단서를 쓰는 것도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능을 안 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고혈압을 고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액량을 줄이거나
심장의 수축력을 약하게 해서 줄이는 거는 대래 몸을 더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약 먹는 거를 조금 신중하게 하시고 우리 몸에 있는 그 혈관과 혈액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론이 뭐냐면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삼위일체식으로 하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식이요법이죠, 그죠? 식이요법. 그 다음에 운동요법. 그 다음에 이제 정신요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삼위일체식으로 어느 거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세 가지가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어느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없고 이 세 가지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한 가지가 안 되면 나머지도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꼽는 거는 이 정신요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각오가 있지 않으면은 운동이라든가 이 먹는 거를 그 가려 먹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운동요법도 뭐 무슨 운동해라 무슨 운동해라 뭐 이런 게 있지만 저는 이제 가장 본인이 하기 좋은 거를 권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취미상 어떤 운동을 좋아한다면 그걸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그 뭐야 어떤 신체를 부분적으로 쓰는 게 있고 좀 전체적으로 쓰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운동이 부분적인 운동 같으면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뭐 맨손 체제라든가 어떤 스트레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보충해 주시면 되고 이제 제일 쉬운 게 걷기 같아요. 이제 걷기나 뭐 조금 체력이 되면 이제 가볍게 뛰는 거나 뭐 이런 게 저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라든가 뭐 이건 뭐 또 뭐 어느 시간에 해야 되고 뭐 얼마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되면 부상도 당하고 잘못하면 또 그 운동을 과하게 돼가지고 또 대래 마이너스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몸에 맞아야 돼요. 사람마다 다 조건이 틀리잖아요. 나이도 틀리고 뭐 직업도 틀리고 뭐 다 생활 습관이 틀리니까 자기가 좋은 시간에 자기에 맞게끔 그건 자기가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요령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뭐 이게 교과서식으로 딱 이걸 해라. 이거는 융통성이 없어서 안 돼요. 제일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식이요법이고 가장 다양한 게 식이요법이죠. 그죠? 시중에 지금 뭐 건강요법 중에서 식이요법처럼 많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식이요법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이요법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소식이에요. 소식. 근데 이제 다른 방법은 이게 있잖아. 뭐 채식. 주로 지금 식이요법 중에서 많이 소개된 게 채식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뭐 생채식.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날고루 먹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현미, 채소, 과일.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채식의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니까 백미보다는 현미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반찬은 이제 그 동물성 식품보다는 이제 채소를 위주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먹고, 이거 이제 과일은 이제 뭐 생으로 먹으니까, 그죠? 채소도 생으로 먹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현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밥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쌀을 이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자기한테 맞으면 된다고 봐요. 이것도 자기한테.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결국은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화가 되는 거죠. 소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다 그래서 현미를 억지로 현미는 아무래도 백미보다는 소화가 덜 되죠, 그죠? 소화 시간이 길게 걸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처음부터 현미를 먹게 되면은 그것도 생으로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생으로 먹는 사람은 이제 오래 씹어 먹는 거죠, 그죠? 오래 씹어 먹어서 그 먹는 시간을 길게 해갖고 소화 시간을 길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거 갖고는 이제 그 영양이 그 불균형하다 이거죠. 특히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거죠. 단백질이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단백질 부족이 오기 때문에 뭐 계란을 조금씩 먹는다든가 또 생선을 먹는다든가 뭐 다른 이제 동물성 식품을 조금씩 먹는 걸 또 권하는 데도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 현대의학을 하시는 분이 약을 안 쓰고 이렇게 자연요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마다 이제 그 조금씩 틀려요. 식단이 권하는 게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현미, 채소, 과일만 하고 현미도 생으로 먹는 거를 권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그러면 조금 이제 유두리 있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조금은 다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그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도 이제 아주 강력하게 저염식을 권하는 분이 있어요. 거의 무염식에 가깝게끔 이제 소금 섭취를 줄여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뭐 신장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 소금을 제한이 하지 않고 그냥 입맛에 맞게끔 드시려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공통점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딱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걸로 해서 몸도 좋아지고 혈압도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공통점이 결국은 소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채식이라는 거는 칼로리가 적어요. 그러니까는 소식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물성 식품들이 칼로리가 높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그게 분해돼서 남는 찌꺼기들도 동물성 식품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몸에서 정화하려면은 힘들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역할이 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소금을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조금 요거를 더 유두리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저염식을 하게 되면은 이 소금이 이제 정화작용도 있거든요. 소화작용도 있고 또 몸에 불순물을 또 끄집어내는 작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소금을 제한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빠듯해지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계란 뭐 우유 이렇게 뭐 멸치 뭐 이런 것까지도 못 먹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그 소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이요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는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해보고 이제 자기에 맞게끔 이제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식이요법의 공통점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식, 그죠? 그러니까 소식하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정신요법은 이제 스트레스 없는 그걸 생활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경쟁을 해도 먹고 살까 말까 한 그런 이제 사회적 구조가 돼 있는데, 과연 이제 그 과욕을 없앤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과욕이 모든 건강에 그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과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과식을 부르고, 그 다음에 과음을 부르죠. 그죠? 욕심이 많이 뭘 하다 보면은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술도 많이 들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로 하게 되죠. 과로. 그러니까 과로는 정신적인 과로하고 육체적인 과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육체적인 과로보다는 정신적인 과로가 많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병들은 정신하고 육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신적인 에너지는 많이 쓰고 육체적인 에너지는 덜 써가지고 이 밸런스가 깨져. 이게 이제 균형 있게 써줘야 되거든요. 이 정신과 육체가.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직업이 육체는 좀 덜 쓰게끔 만들고 정신만 많이 쓰게끔 지금 이렇게 문명이 변화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신요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권하는 그 식이요법은 다음 시간에 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